문재인은 사람이 먼저다를 외치며 출발했습니다. 이제는 내 가족이 먼저다는 비리의 소굴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지난해 국가 부채가 2천조 원에 육박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국내 총생산 GDP를 넘어섰습니다. 몇 년째 취업을 못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문재인 정부 시절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주도로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 취임 3주년을 맞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또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총선에서 180석을 얻어 슈퍼 여당이 됐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70% 선을 넘어 취임 3년째 대통령 지지도 가운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몇 년째 취업을 못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청년 실업률은 역대 11월 중 최고였고 청년층 체감 실업률도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주도로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 홍 전 장관은 국민적 비판을 우려해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153%에서 81.1%로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기재부 실무자들은요, 이런 지시를 받고 재정 전망 원칙과 취지에 어긋난다, 해외 사례도 찾아볼 수 없다, 이런 이유들을 대면서 수차례 반대했던 걸로 전해지거든요. 취임 3주년을 맞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가장 최근에는 70% 선을 넘어 취임 3년째 대통령 지지도 가운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수사한 결과 대통령 비서실과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 다수가 조직적으로 관여한 통계 조작 범죄를 규명하여 11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지난해 국가 부채가 2천조 원에 육박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국내 총생산 GDP를 넘어섰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70% 선을 넘어 취임 3년째 대통령 지지도 가운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지난해 추경은 총 4번, 1961년 이후 59년 만에 처음입니다. 결국 지난해 국가부채는 1년 전보다 241조 넘게 늘면서 1985조 3천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국가부채가 GDP보다 많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취임 3주년을 맞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나라 국간 사정을 보여주는 관리재정 수지는 112조 원 적자로 1년 전에 2배 이상으로 증가해 사상 최대입니다. 문재인은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사회주의 실험으로 국가 경제를 철저하게 붕괴시켜 왔습니다. 국민을 고통으로 내몰았습니다. 미래 세대에게는 가공할 빚만 남겼습니다. 국가 채무는 천문학적으로 증가했고 청년 실업률은 18년 만에 최악의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런 비참한 현실을 숨기기 위해서 문재인은 국가 통계를 조작했고 이 끔찍한 역사를 은폐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지지율은 70%까지 치솟았습니다. 그 당시 민주당은 2020년 4.15 총선에서 180석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2024년 4.10 총선에서도 더 큰 승리를 챙겼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이 계속해서 터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역사는 더 이상 발전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4년차 국가 부채는 2천조에 육박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GDP를 초과했습니다. 지난 정권 내내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는 초대형 사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는 국민의 이런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153%에서 81.8%로 조작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재부 실무진은 반대했고 그들의 경고는 철저하게 무시되었습니다. 국가 통계 조작은 국민을 기만하고 국가 재정을 파탄으로 몰아넣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감사원 조사 결과 청와대,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이 범죄 행각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현재 11명이 기소되어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뿌리를 흔드는 사건입니다. 국가 재정을 점점 더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었고 2020년 국가 부채는 1985조 3천억으로 불어났고 1년 사이에 241조 이상이 증가했고 그 막대한 돈이 어디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국가 부채가 GDP를 초과한 것은 사상 처음이었습니다. 관리 재정 수지 적자는 112조 원으로도 이 역시 사상 최대였습니다. 나라 경제가 이렇게 엉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지지율만큼은 70%를 넘겼습니다. 도대체 알 수 없는 일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경제가 파탄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60% 이상의 지지율이 유지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론 조작입니다. 통계 조작이라는 거대한 사기극입니다. 사실 문재인은 김경수의 여론 조작, 소위 드루킹 사건을 이용해서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2020년 4.15 총선 전후로 해서 문재인은 70% 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공할 지지율은 부정선거를 위한 여론 조작의 산물이었습니다. 문재인의 지지율은 민심이 아니라 조작된 여론에 불과하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당시 언론 헤드라인 뉴스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이른 공포의 지지율은 부정선거를 합리화하는 데 군불대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거 결과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경제 상황입니다. 지난 정권에서 한국 경제는 잔인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의 총선에서 민주당은 압도적으로 승리했습니다. 경제가 거들났습니다. 여론조작, 통계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로 민주당은 불가사의한 압승을 챙겨갔습니다. 경제가 무너질수록 문재인의 지지율은 폭등했습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커지면 커질수록 윤석열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처럼 문재인의 지지율은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철저하게 디커플링 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비극적 수수께끼를 풀어내야 합니다. 실패한 정권이 더 이상 승리하는 악순환을 끊어내야 합니다. 여론 조작으로 권력을 잡을 수 있다는 환상에서 벗어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베네수엘라처럼 망가진 삼류 국가로 전락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 두 번의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요인은 바로 부정선거의 결과입니다. 조작된 여론에 기반한 거대한 사기극이었습니다. 경제는 파탄났고 통계는 조작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문재인의 지지율은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디커플링의 극치였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문제는 우리 공동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정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192대 108 국회는 거짓과 조작의 산물입니다. 이 거짓의 산물들이 민심이라고 큰소리치고 있는 황당한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이 50일 정도 남았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이 승리하게 되면 지난 2020년 대선 부정행위에 대해서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처벌하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는 미국이 부정선거로 제3세계 수준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내년 초에 미국은 물론 자유진영 모든 국가들에게 선거의 투명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부정선거는 글로벌 자유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대명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보수 진영은 더 강력한 권력과 명분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응징하지 못해왔습니다. 지긋지긋한 분노의 시간만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제 그 미스테리한 수수께끼의 매듭이 풀리고 있습니다. 거짓된 승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문재인이가 쌓아올린 썽은 결국 모래 위에 세워진 탑처럼 비참하게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윤석열은 트럼프보다 먼저 청산할 것입니다. 우리 보수가 승리하는 위대한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시대정신연구소는 여러분의 성원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